안녕하세요. 지만 필리핀 미션 365의 진행을 맡은 김영권 선교사입니다. 이상민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인 미셔너리 키즈들이죠. MK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과 자극을 주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MK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TS 조이 필리핀 방송실이 새롭게 꾸며진 후에 처음으로 우리 지만 필리핀 미션 365 방송을 이곳에서 녹화하는 필리핀 방송선교의 기념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손님으로는 필리핀 2세대 MK죠. 우리 서피터 형제 그리고 아버님 되시는 서샬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서피터 형제부터. 지금까지 녹화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갖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조이 필리핀 스테이션 왔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냄새도 좋고 새 건물 해서 특별한 냄새. 네. 뜻밖의 이런 좋은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필리핀에 태어나 부모님 선교사 가정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목표는 이제 뭐 여러 사람도 이 사업을 통해 뭐 직업 창출도 됐고 또 도움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고 또 이제 부모님 하신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쪽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쪽 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카센터보다는 모터샵이라고 하시면 더 괜찮고요.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는 작업이 이제 자동차 이제 스티커 작업 그리고 자동차 튜닝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리부터 해가지고 차량에 관련된 모든 거의 전문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이런 업종에 대한 스킬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쪽 사람들은 이제 창출하려고 인력 창출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이신 우리 서샬롬 목사님, 예, 저는 소개해 주시죠. 필리핀에 89년도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역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이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MK 우리 미셔너리 키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프로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피터 형제는 보니까 예상과 달리 독특한 캐리어를 갖고 계세요. 필리핀에서 어쨌든 태어나서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여기서 다 마치고 특별히 예과를 졸업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현재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카레이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때까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너무 인생이 좀 저한테 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때는 오늘 공부만 하고 뭐 놀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학교 졸업을 하고 과연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텀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는 배낭여행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러다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전까지는 이제 오로지 공부만 했고 또
학교에서 집만 왔다 갔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전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이것저것 많은 스토리도 듣게 됐고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거기에 이제 갑자기 눈이 띈 거죠.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이제 앞이 솔직히 말해서 앞이 안 보였죠. 과연 내가 공부를 해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해가지고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전공했던 이제 생물학과였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코코넛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왜냐면 그때 이제 소문에 의해서 그게 돈이 된다 해가지고 돈도 좀 모아보고 싶어가지고 필리핀에서 마땅히 뭐 알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돈을 많이 준다는 데도 없고 해서 용돈도 모아볼 걸 해가지고 그걸 시작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남쪽은 다 이제 투어를 이제 배낭 여행으로 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아진 돈으로 가지고 처음 이제 차를 구매를 하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문제 덩어리였던 차가 그게 이제 저한테 큰 도전이었죠. 과연 어떻게 이 차를 수리해서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차를 꾸며가지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가지고 그걸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더 공부하게 됐고 나중에 그쪽 장르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마스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차와의 만남, 차와의 만남이 운명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군요. 근데 어떻게 그 칼에서가 되게 됐어요? 그렇죠. 그저 처음에 구매했던 차가 그런 분류의 그 타입의 차였어요. 그래서 드리프트카였고 일본에서는 유명하게 알려진 차 이름이 소아라였거든요. 그 엔진도 그 연식비에 너무너무 좋은 엔진이었어요. 그때 93년식이었는데 트윈 터보 엔진에다가 힘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리핀에서 수리할 차도 없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차를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그 차로 가지고 이제 처음에 레이싱을 하게 됐고.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요. 네. 여기 필리핀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차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네. 고생을 하시고 많은 되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보다는 이제 차를 고치고 차를 부활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아버님은 어떤 그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저는 이제 자비랑 선교를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저희 가족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시인한 것처럼 돈이 있어야 이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자급자족해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 하나인데도 이렇게 그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들에게 물어봐서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무엇을 전공하기로 원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뭐 거기 그게 뭐죠? 적성 테스트라고 하죠. 변호사 아니면 의사를 하라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너는 어렸을 때 분명히 아빠한테 얘기하기를 의사가 되어서 아빠 다리를 고쳐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사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쟤는 그 말만 했지만 내 속에서는 그래야 너도 돈 좀 벌고 그리고 앞으로 잘 훌륭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의사가 된다는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속마음이 있었죠. 그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체 상급의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과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 레이스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엔 덜덜이 차를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구입했느냐 했더니 일단은 뭐 친구를 통해서 뭐 10만 페소짜리인데 5만 페소 미리 주고 5만 페소 나중에 갖기로 하고 그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뚝딱뚝딱 해갖고 또 되팔아갖고 계속 차를 부활시켜서 그 목돈을 만들게 되는데 갑자기 그 아주 삐까뻔쩍한 파란색 스포츠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한번 타보시라고. 그래서 제 아내는 뒤에 타고 저는 앞에 탔는데요. 출발하면 땅 했는데 벌써 100m 전방에 가서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놀래가지고 기함을 하고 저도 막 이 뭐 간이 철컹 뭐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아버지 제가 카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네가 좀 멘붕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때는 어안이 벙벙하고 말을 못했죠. 그래도 그냥 자식이 좋아한다니까 말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실 카레이스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왕 하고 그때 우리 욕을 많이 했거든요. 저런 뭐 놈이 그러니까 동네를 근데 제 아들이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욕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말도 못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카레이스 하는 거를 그래 하여튼 몸조심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배워서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할 때 믿고 그리고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카 레이스에서 챔피언도 먹고. 네. 그 뭐죠? 그게 드리프트? 네, 드리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F1 뭐 저는 F2, F3는 알겠는데 3람이 훨씬 더 넘칩니다. F1보다.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F1 같은 거는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건데 이거는 고속이 아니라 일단 차 힘으로 무조건 이제 그 바로 나가는 건데 이게 드리프트라고 하면은 핸들을 거꾸로 돌리는 꼭 그 방향이 거꾸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좀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그 모션을 보여줘야지 더 빨리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후륜구동 차로만 할 수 있는 스포츠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링을 이제 돈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영화 분노의 질주 같은데 보시면은 그 주인공들이 아주 멋있게 차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레이스 트랙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뒷바퀴 타이어를 태우면서 엄청난 그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거를 이제 한 바퀴 질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경주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묘기. 그렇죠. 묘기 예술. 그러니까 누가 더 이제 이쁘게 아니면 누가 더 잘 차를 돌리는 사람이 점수를 더 많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굉장히 뭐 얼굴이 막 이렇게 생기가 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전에 공부했던 그 의사 공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좀 도움이 돼요? 연관이 되나요? 의사 일하고 이 지금 차를 수리하고 고치고 뭐 하는 그렇죠. 일까지. 일단은 뭐 사람을 살리는 것도 뭐 저는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차를 수리하는 게 사람을 고치는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뭐 사람을 치면 심장이면은 인체로 하면 심장이면은 차로 치면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네요. 그리고 뭐 사람을 치면 뇌라고 하면은 차로 치면은 ECU라고 치면 돼. 컴퓨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전기선부터 이런 거는 뭐 사람을 치면은 뭐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체로 생각 먹는 게 있어야 이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차로 생각하면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엔진이 열을 받으면은 뭐 식혀줘야 되니까 팬이 필요하고 사람을 치면은 또 물을 마셔야지 또 이제 그 온도가 또 유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차를 리페어링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카를 서저리 한다는 느낌으로 고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차를 이제 설저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텀이라고 보시죠. 네, 그 안철수 씨가 생각나네요. 네. 그 의사 공부하고 또 의사로 바이러스 연구하던 분이 지금은 저기 컴퓨터 백신 바이러스 연구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가 돼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때 심정은 부모의 입장에서 의사로서의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게 의사는 어쩌면 저도 거기 내면적으로 나도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아들에게도 바람이 있었겠다고 보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자비랑을 선교하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의사가 되어서 한 손에 의술을 가지고 한 손에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컴은 발생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들에게도 나중에 아버지 참 제 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치의가 되었으면은 또 하나의 또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즉흥적인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 내면적에 깔려 있는 거죠. 다 부모라면 그리고 또 객지 다시 말해서 이 황무지 같은 영혼에 갈망한 그런 황무지겠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낯설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 주님이 계시면 다 천국이지만은 결국은 저희 내에도 그렇고 아들을 혼자지만은 그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좀 키울 수 있고 뭐 성경을 인용하자면은 하물며 참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누가 정말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어찌됐든 좋아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 뭐든지 그래요. 저는 무엇을 하든 네가 좋아서 해라. 그리고 남이 다 돌리지 말고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그걸 잘 만들든지 키우든지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은 바로 그걸 하더라도 인컴이 되어서 부모 뒷바라지를 역으로 해다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MK들이 자기네 꿈보다는 어떤 우리 부모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표현은 않지만 눈물이 나요. 사실은 내가 좀 물질적으로 있으면은 좀 바로 좀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그거는 부모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하면서도 아이가 고뇌할 때는 내가 조금 더 환경이 좋았다면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좀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나 그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지 내가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얘가 또 바로 거기서 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늘 MK 식구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지금 이 자리가. 근데 뭐 사람을 지금 고치지는 않지만 차를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필리핀에서 좀 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잘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MK로서 중요한 일을 했는지. 한 가지 또 특이한 경력을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필리핀 대통령 후보였다가 출마를 포기하고 절친한 그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해서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보보 시주이코. 현재 국회의원이신가요, 그분요? 현직? 아니죠.
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죠. 네네. 국회의원이었고, 근데 그분하고 아주 거의 양아들 같은 그렇게 사이가 되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이제 출판 기념회가 캐존시 캠프 아게날도에서 7월 28일 날 진행됐었는데 이 모든 행사를 또 코디하고 어레인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분하고 이런 인연이 닿게 됐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보보이 시우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기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분은 저기 필리핀 테스타라고 그거는 이제 그 자격증 뭐 그거 어떻게 설명해드렸는 그 기술 쪽에 이제 자격증 발급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설립하시고 직접 이제 그 모든 그 여기는 영어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모든 그 테스트에 대한 뭐 자료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갑자기 이제 저 인터뷰를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네. 계속 멘토는 안 나와요 지금. 하여튼 그 기관을 만들고 그분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그 OFW 그러니까 해외 근로자들을 그렇죠. 많이 창출했죠. 그래서 그 자격 그 기술 쪽으로는 그걸 가리키는 걸 많이 그거를 추구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테스타의 설립자. 그쵸, 파운더죠. 네. 테스타 파운더에서 10년 동안 테스타에서 계셨고, 그러니까 GMA 대통령 때 계속 그때 이제 캐비넷 멤버라고 여기는 불리거든요. 그래서 계셨고,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를 너무 싫어하셔요 그분이. 네. 그분 자체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부패를 너무 싫어하시고, 그래서 직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 연세에 드셔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하셨죠. 작년 2015년도 선거 때, 2015-16년 선거 때 출마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부정부패를 싫어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랑 이제 많이 뭐라 해야 돼, 지금 계속 안 나오는데 지금 단어들이 안 나와요 지금. 너무 안 나와요 지금. 적이 많죠. 예. 부정부패. 저 적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예. 반대파들이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반대파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노이노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당들 LP, 요 필리핀에서 LP 당이라 하거든요. 그 사람 다 모든 사람 다 그분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없는 저기 죄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고소를 하고 그 노이노이 대통령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법정에서만 계속 이제 시간을 다 때운 거죠. 변호사도 쓰고. 근데 그 수백 가지의 고소가 들어왔는데 그 한 가지도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죄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분 시간만 이제 일부러 그렇게 묶어 놓은 거죠. 못 움직이게. 그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출마했는데 이 코멜렉 기관에서도 이분은 이제 디스퀄리파이 해버리고, 그런 이유 뭐 사진 하나 때문에, 사진이 뭐 생각해보세요. 사진을 제출했는데 사진이 사이즈가 안 맞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후보에서 제외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한 거게 된 거죠. 다른 후보를 밀어야겠다. 자기가 이제 못하니까 다른 후보를 밀어야겠다 해가지고 두테르테를 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연세가 있고 하시니까 직접 다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우울증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이제 자동차였고 차를 좋아했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정치판에서.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은 이제 자기 좋아하는 차 가꾸면서 차 운전도 하고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마땅히 그거를 그거를 이제 맡아줄 사람이 없는데, 마침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만나게 됐고, 또 이제 선거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됐고, 그래서 그 선거 기간 때 제가 그분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 치료가 되시고. 우울증도 이제 차 때문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분 알게 되기 전부터 그 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다는 인식이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용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자동차 한 대가 이게 뭐 10,000페소면은 그분한테 뭐 15,000페소도 팔았고 또 부품 하나도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현재 뭐 그 사람 보좌관부터 비롯해서 비서들도 다 잘렸어요. 제가 이제 투입되면서 그게 다 들통난 거예요. 자동차 가격부터 해서 부품 가격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신뢰를 받으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맡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의 보좌관 역할을 제가 하게 됐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저는 그분을 그 비즈니스보다는 친구로서 만든 거거든요. 그분 처음에 저한테 그 프렌드라고 항상 부르면서, 왜냐면은 자동차 이런 세계에서는 나이가 상관없이 네. 오로지 이제 마음만 맞으면 다 친구가 되거든요. 나이가 50대거든 70대거든 20대거든. 왜냐면 마음만 통하면 되니까 차에 대해서. 필리핀은 거의 20년 넘게 있어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취미생활 제가 이제 하는 그 모터스포츠 같은 것도 거기는 솔직히 제 나이가 하기엔 좀 힘든 스포츠예요.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면 뭐 40대, 50대 주로 이런 분들 만나게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비록 자동차로 만났지만은 인생 선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뭐 제가 뭘 한다면 이제 도움도 많이 주고, 근데 여기서 차로 시작해가지고 큰 도움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님들한테도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많은 부분 이해시키는 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역할을 하실 것 같네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문제, 또 우리 MK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우리 서피터 형제의 이러한 어떤 사연들이, 삶의 이야기들이 많은 또 도전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현실적으로 또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또 MK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예.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또 그 출판에, 기념 출판회에도 그 전 대통령이었죠. 네. 아로요 대통령이 병원 구금에서 풀려나서 네. 이렇게 거기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좀 구체적인 사연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보보이 이분이 그 전 대통령 글로리아 마파가로죠. 그분이랑 아주 친한 관계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분이 총 제가 알기로 8년 동안 그 대통령을 했을 때 그분 밑에서 같이 거의 오른팔잡이였죠, 이 보보이 분이. 근데 이제 그 당시 솔직히 지금 필리핀 지금 정치판이 두 가지로 지금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이노이 아키노 쪽 그쪽 당이랑 또 여기 지금 두테르테 쪽이랑 반대파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이 노이노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속인 거죠. 예를 들어 언어를 이용하든지, 또 이제 자기 친동생인 그 연예인을 이용하고, 아니면 자기 그 어머님을 이용해서, 이제 솔직히 아직까지 뭐 안 풀린 사건이 아마 필리핀 역사 좋아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노이노이 대통령 아버지가 암살당했거든요. 그 공항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누가 그걸 시켰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조금씩 풀리는 게, 그게 아마 이 노이노이 아키노 가족에서 일부러 그걸 작전을 하고 죽인 거라. 그래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었던 유력했던 부분이 아마 SNS 때문에
그분이 그 당선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선거 기간 때 보면은 TV나 이런데 절대 두테르테 그 선거 운동 같은 게 절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SNS 쪽으로는 그쪽에는 이제 이 필리핀에서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저기 그렇죠. 그런 영역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못 건드렸고 그리고 그 표도 가장 많이 얻었었고 그분이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이 그 아키노 당에서 더 이상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SNS의 중요성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그쵸, 활용되어지고 또 많은 정보나 네. 그다음 많은 이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 SN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보이 이분 역할은 이번 그 두테르테 역할은 그러니까 그거를 필리핀 사람들 알아요. 다 누가 부정부패를 하는지 이걸 다 아는데 이거를 퍼블릭에 이제 얘들 공개할 사람이 없던 거죠. 다들 무서워하는 거죠. 누가 부정부패를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큰 위험에 이제 노출될 수 있고 하니까 이 보보이 이분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이제 나이 들어서 나라도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책도 지우고 그 부정부패하는 모든 그 정치인들을 이제 이름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이번 출판했던 그 책이고 그동안 선거를 어떻게 했으면은 어떻게 누구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며 이런 걸 모든 걸 기록해서 그걸 내놓은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시고 책을 쓰신 거네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 자기 책이 내셔널 북스토어에 그게 이제 내셔널 북스토어에서 받아줬다 이 말이죠. 그동안은 이 정치인들이 이분들 모든 했던 그 행동을 다 막았었던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고 뭘 하려면 못하게 막고 아니면 돈을 요구하든지 그래서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하나씩 다 풀려가고 있고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시면서 우울증에 벗어나시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도 뭐 전직 대통령들끼리 의기투합시키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근데 이분이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혼자서 절대 이 나라를 이 부정부패에서 절대 구해내지 못할 거라고 혼자. 그렇죠. 범죄적인 쪽으로는 하는 건 좋지만은 범죄자를 다 잡아들였는데 그 많은 범죄자 어디다 수용할 거며 어떻게 수용할 거며 감옥 수용소 같은 거는 이제 그 한계가 있고 지금 너무 많은 범죄자 들어오는데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 지도를 했는데 그걸 맡아줄 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저 지금 정치적으로 잠깐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좀 봤어요. SNS에서 봤는데 그 8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농구장에 뭐 3,0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수용되어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 두테르테가 지금 거기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오로지 경찰만 컨트롤할 수 있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그 전에 그 전 대통령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힘 합치면은 아마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그 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런 역할들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분은 이제 정치에 더 이상 이제 끼어들 그런 생각 없이고, 그러니까 아드바이서,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올바른 지도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편지만 계속 보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조합은 두테르테 대통령, 글로리아 대통령, 그리고 피델 라모스라고 이 셋 대통령을 세 통에 뭉치면은 아주 삼총사에서 큰 맹활약을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직 대통령들과 한번 힘을 합쳐서 이 필리핀을 살기 좋은, 그렇죠. 살기 좋은 더 나라로 만들자. 그렇죠. 네,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정치 이야기로 좀 흘러갔는데 좀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그렇죠. 배낭 여행을 이거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오토바이 한 대로. 네. 그러면서 또 한나십에서 또 봉사활동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그 우리 MK들을 위해서 네네 방황의 시절이었나요? 아니면 방황의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왜냐면 새로운 인생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방황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전까지는 몰랐고 예, 오히려 그냥 공부만 하고 집에 와서 그 당시 뭐 컴퓨터 막 앞에만 계속 있었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MK라는 걸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MK라는 거는 MK도 최근에 처음 들어봤고 예, 그 MK라는 인식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인터뷰 때문에 그것 때문에 MK라는 걸 사실 알게 됐고 그렇군요. 저는 오로지 그냥 주어진 임무에만 거기에만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고 그래서 갑자기 MK라고 이제 그거를 조언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그 선배죠. 그러니까 네. 그 자기 한국을 떠나서 저기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면서 근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뭐 적응되어지지 네. 못한 것 또 태어난 MK들도 있어요. 그런 MK들도 보니까 살짝 제 경험을 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그때 2002년도였는데 갑자기 저도 필리핀에 혼자 버려져가지고 그때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처음에 아마 계속 울었을 거예요. 매일 울면서 지냈었어요. 갑자기 환경 적응도 안 되고 그쵸. 아버지 그 부모님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려니 그리고 그때 왔을 때 하숙 집에는 다 성인들이었고 다들 이제 대학교 다니신 분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뭐 언어 연수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유학하러 오는 그 나이 어린 분들은 없고 다들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 뭐 고등학생들밖에 없고 저는 이제 어리고 하고 혼자 뭐 어울릴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따갈로를 배우고 시작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서바이벌. 네 그쵸 내가 배우고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 애들끼리만 이제 계속 뭉치고 모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적응됐고 또 이제 습득을 하게 된 거죠 하나하나 가지고 거의 한 2년 걸렸을 거예요 극복하는데 그 기간을 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또 필리핀 가정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2006년도까지죠 그렇죠. 그 과정 동안 모든 걸 다 마스터한 거죠. 필리핀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문화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필리핀 애들이랑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충돌을 했었고 예를 들어 한국식은 이런 식인데 필리핀은 이런 식이고 그리고 또 한국 그 당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 한국에서 막 싸움 붙고 막 그러잖아요. 필리핀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는 막 놀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바로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랬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필리핀 애들도 많이 저 무서워했었어요. 그때 지금 제일 친한 친구는 그러면 필리핀 친구인가요? 그렇죠. 지금 친한 친구들은 다 필리핀 친구들이고 한국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만나게 됐고 제가 이제 언어 능력 이런 게 되니까 저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고 그랬었고 또 일단은 뭐 MK들한테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적응을 빨리 해야 돼요. 처음에 또 적응을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차별하지 말고 얘도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뭐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을 버려야 돼요. 무조건 이제 동등한 그런 필리핀 애들이랑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되고 솔직히 손해될 거 없어요. 필리핀 친구들 많으면 다 도움이 돼요. 그걸 크게 느꼈고.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 중에 이제 뭐 이민국장이었던
분의 아드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대통령, 부통령 뭐 그쪽 집안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창 2011년도에 이제 방황하게 됐을 때 그 전부터 제가 좀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2006년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못하게 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이제 다투게 돼가지고 제가 집에 나가게 되는데 다 친구들이 다 저를 이제 뭐 돌봐줬거든요. 돌봐준 것보다는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시니까 좀 어렸을 때 그러면 그쪽 집안에서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케어해주고 뭐 그랬던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 피터 형제를 통해서 그 선교사들의 생활을 좀 알았었겠네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힘든 상황이 몰랐어요, 그 친구들. 몰랐어요. 네. 제가 MK라는 거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딱 내 인생 사는 그런 위주라서. 네. 하나님은 이제 언젠가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MK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너무 그 부모님이 바라는 게 많을 거예요, MK들한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어린 친구들한테 힘들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네. 교회를 가고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예를 들어 봉사활동 때문에 뭐 자기 친구들이랑 보낼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MK들은 또 자기 NK 때문에 뭐 그런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우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꼭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면은 다 자기 주어진 시간이 오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너무 억지로 시키는 건 하지 말라고. 네. 그럴수록 더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방황되고 더 악화되고 내비두면은 저도 나중에 보면 내비두더라고. 내비두면은 제가 알아서 교회 찾아가게 되고 내비두면은 제가 알아서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과연 내가 저는 선교사 될 마음도 없었고 목사님 될 마음도 없었고 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었고 저는 이제 큰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걸 원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되면서 이제 힘든 것도 고생하고 막 느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삶의 밸런스가 한 번은 밸런스가 없어지는 그런 텀도 있었거든요. 그럴수록 더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더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버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눈 시간이 별로 없으셨죠. 이렇게 지금까지 뭐 이런 게 고민이나 아니면 어떤 진로에 대해서 할 때도. 근데 저희 두 사람은 좀 진지했어요. 그 대화가. 네,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100% 믿어요. 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와갖고 그때 고등학생이거든요. 아버지 잠시 한국 가시는데 여기 그때 이제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어리다고 생각하지 뭐 열쇠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되도록 한 여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하고는 그날 전날까지도 내가 열쇠를 줄 테니까 아들 좀 이렇게 내 없는 동안에도 좀 살펴달라고 그러는데 다음날 저도 마음이 생각이 바뀐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들에게 키를 주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그 키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도 아들의 모든 삶을 뭐 잘했든 못했든 뭐 나쁜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든 없든 그걸 다 믿어요. 그리고 저는 늘 아들한테 고백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뭐 문자를 보내도 꼭 사랑하는 아들 그 서두에 넣고 문자를 보내지 먼저 내 얘기를 안 해요. 가끔 뭐가 있겠죠. 뭐 저도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내 입에서도 이놈아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또 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풀어줘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면서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속을 내놓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늘 항상 오늘도 얘기지만 나는 너를 키울 자신도 조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너를 던졌다 버렸다 하는 걸로 늘 그렇게 교육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걸 늘 얘기를 했어요. 예.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에 서운함이 그런 거 없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후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서로 전화하잖아요. 그리우니까. 아들 뭐 6개월 동안 울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저도. 뭘 그때 맨날 전화해서 울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잊어버렸죠? 아주 오래된. 맨날 전화해서 나중에 안 근데 받더라고요. 왜냐면 더 서운하지. 네. 거기 이제 그 윤한기 목사님 네. 학교에서 교무실장 하면서 네. 교회에서 추천이 들어온 거예요. 네. 통합 측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이 한국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가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뭐 이제 거기 또 연장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그런 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전화해요. 아들아, 아들은 필리핀에 있고 아버지는 사육 때문에 한국에 있는데 서로에게 전화하면 서로 그리워지면 나도 사역을 못하고 너도 거기 적응을 못하니까 만날 때는 우리가 그냥 막 뒹구고 난리치더라도 우리 서로 떨어질 때 그리워하지 말자. 서로 피해가 되니까 데미지 돼. 그걸 어렸을 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한국에 보낼 때도 잠시 거기 맡겼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어요, 제가. 앉혀놓고 어린이 선교사로. 너는 선교사지 그냥 일반 어린이로 필리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겼죠. 그 초등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 사역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어느덧 28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에게 그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두리뭉실하게 뭔가 이렇게 정에 또 그런 거 이끌려가지고 막 말을 했다면 얘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아까는 못하는데 아들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건 없어요. 그냥 배워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보태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듣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나는 그냥 심징에 정말 그 눈물과 피가 짜서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감하게 버려버린 거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리고 항상 그 기도 제목들을 계속 뭐 메가다 장군 기도도 있고 뭐 아들을 위한 그래도 저도 흉내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늘 카톡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도 그걸 남겨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이메일로 보냈죠. 예,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러면 그걸 아이가 어렸는데도 다 받아들여서 그때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는 이제 용돈 보내줄 때문에 그때만 그러니까 애가 좋아지더라고. 막 방글방글 웃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것을 느껴가지고 가르쳐줘야 돼. 서로 그리워하지 말자. 그래봤자 우리가 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합력의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MK들은 무조건 처음에 들어와서 현지화하는 되는데 힘써야 돼요. 무조건 적응을 해야 돼요. 현지화가 빨리 돼야 돼요. 아까 적응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 겸손 그리고 또 세 번째 친해져라. 그렇죠. 네. 차별하지 말. 차별하지 마라. 예, 손해요 오히려 차별할 수도 자기. 이거는 사실 선교사가 가져야 될 덕목인데 그렇죠. 어린이 선교사.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몇 달 동안 그 오토바이 한 대 사가지고 전 필리핀 지역을 막 다니면서 배낭여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듣고 싶어요. 2011년도 그때
그때 제가 인터넷에다가 필고죠. 거기다가 글을 쓰게 됐어요. 필리핀에 태어나서 이렇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언어 능력 이렇게 되고 근데 앞으로 뭘 할지 이제 모르겠다 썼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이제 한국인 사장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 밑에서 일해봐라. 전화로 오신 거여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첫 월급이 그때 3만 페소 받았지. 그래서 2달 동안 저기 그 한창 주유소 차리고 있는 그 한 금사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2달 일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연락이 왔는데 그 어메이징 쇼 지금 어메이징 쇼 거기에 이제 그 사업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쇼는 그냥 그 한 가지 종목이고 또 다른 그 아이템 갖고 있고요. 거기 그 이사장님이 연락이 온 거죠. 한번 내 밑에서 일해봐라. 그래서 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코넛 활성탄 그거를 여기서 수출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도 할 겸 한번 공부도 할 겸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그분이 이제 그 경비나 다 대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짐을 싸가지고 돌게 된 거죠. 그래서 코코넛에 대해서 필리핀 코코넛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겸 그 사업적인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알아보러 이제 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닐라부터 라구나, 비콜, 서울소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라구나, 캐준 프라빈스, 비콜, 서울소곤 거기까지 이제 돌고 또 거기서 또 배 타고 이제 마스바테 섬으로 넘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마스바테 섬에서 또 그 세부로 또 넘어가서 돌고 세부에서 또 다바로 넘어서 돌고 또 카가엔데오로 넘어서 돌고 제네랄 산토시티 가서 돌고 또 보홀도 가고 세부도 가고 바탕가스 가고 그래서 돌았죠. 그게 한 3-4개월 걸렸어요. 예. 누비고 다니셨나요? 네, 그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것도 보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지도 알게 됐고 얼마나 그러니까 마닐라만 봤을 때는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필리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남쪽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우도 잘해주시고 그쪽 하니까 성격들도 좋고 근데 그래서 이제 돌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또 돈도 좀 벌게 됐고 용돈 좀 벌고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0만 페 정도 모은 것 같아요. 그 3개월 동안.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차도 이제 구하게 됐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한나십에서 봉사하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한나십은 그때 부모님께서 거기 한나워 쪽 이제 거기 선교사님 또 모시게 돼가지고 그때 그 소개를 그때 한창 학교 다닐 때 2010년도였어요 그때. 그래서 학교가 또 한나워랑 가까워가지고 학교 끝나고 한나워 가서 봉사하고 또 한나워에서 자고 또 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그 한나워 안에 이제 또 치과 전문으로 이제 그 선교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약 같은 거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구하고 와서 갖다 드리고. 네. 그 여행을 몇 달 동안 해 가면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에게 어떤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부분에 어떤 성장들이 있었었나요? 본인에게 도움이 됐나요? 그 여행 기간이. 좀 더 제 자신을 찾게 됐고 그 여행으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런 여행들을 장려하고 싶어요? 혹시 MK들에게도? 한번 여행은 필요해요. 필수예요. 여행은. 지금 이제 살면서도 지금도 계속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녀야 돼. 한참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니고. 이 방송을 듣는 MK들은 되게 좋아하겠어요. 아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부모님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이러겠는데. 여행 다니다 보면은 많은 게 이제 보이게 되고 좀 더 그동안 이제 닫혀있던 마음도 열리게 되고 좀 더 자기 자신에 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좀 더 그런 게 좀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면 좀 보시면 돼요. 아버지와 같이 다니는 여행은 어떠신가요? 아버지랑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 봉사하러 다니고 또 선교팀 오면 같이 봉사 아니고 여행도
선교팀하고 다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제가 어디 가시라고 이제 용돈 대드리는 게 더 편해요. 이제 크셔서 네. 나눌 이야기는 많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서피터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는 말씀이 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 또 아버님이신 우리 서샬롬 또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아들 우리 MK인 서피터 형제 본인은 MK라고 몰랐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MK예요. 저는 싫어요. 그 MK가 되게 싫어요. 책임감이 너무 높기 근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태어난 MK는 2세 MK예요. 저기 그리고 한국에 있든지 여기 대해서 해외로 나오는 MK는 1.5세대 MK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본인의 그렇죠. 신분이기 이 방송 때문에. 듣고 많은 MK들이 전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설득할 수 있나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서피터 형제의 그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계획 너머에 계시는 그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이 방송을 많은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 또 MK들이 듣고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진로 또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 우리 MK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초심을 잊지 말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란 걸 항상 저기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 잠시만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친절하게 그냥. 솔직하게 해줘. 선배로서 그냥. 그래요. 솔직히 별거 없어요. MK 일단은 저기 MK도 자기 인생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뭐 그 책임감이라는 게 좀 커요. 선교사 솔직히. 왜냐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손해 보는 거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면 좋아하지만은 문제가 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기억해 주시고 항상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는 항상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가 꼭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로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순종 잘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어서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은 뭐 쉴 기간이 필요하면은 그건 항상 자기 가끔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나는데 예. 따갈로가 더 편하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런 부분 아니고 지금 맴도는데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네, 저 왜냐면 인터뷰를 이런 데서 처음 해봐가지고 항상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일단 뭘 하든지 뭐 선교사 자녀라서 뭐 나중에 뭐 비록 선교사 뭐 나중에 뭐 목회를 안 하게 되더라도 뭐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첫 임무는 선교를 하게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그 목적 그쪽 이제 분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해서 또 뭐 인컴을 창출해서 뭐 도움을 주든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차별하는 건 더더욱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선해요. 필리핀 입장에서 많은 동남아권에 있는 만약 한국 제가 봤을 때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지막 좀 시간이 다 돼서 의과생에서 카센터 사장님 또 카레이서의 길을 가고 있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후회하지도 않을 거고 어떠세요?
본인의 마음속에. 저는 후회를 안 해요. 진짜 제가 결심하고 하면은 후회를 안 하는데 뭐 저도 여러 번 실패를 많이 겪어봤죠. 근데 후회는 안 하고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후회 같은 거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솔직히 그 저번 주 그 출판 기념회 때 그 김영훈 목사님이 저한테 잠시 얘기를 했거든요. 선교사의 문제가 많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사실 그 문제를 바로 제가 그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문제였고 특히 이민국 쪽 문제, 비자 문제, 선교사 문제들 예를 들어 그 이민국에서는 돈이 없이 비자가 안 나오고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혜택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보호조차 나라에서 안 해주고 예를 들어 선교사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는 절만 잘못된 거다. 특히 그 선교사들에게 한국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도와주겠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아마 이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 서살름 선교사님 아버님의 입장에서 지금 아들이 가고 있는 이 길 뭐 동의하시고 뭐 기꺼이 응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응원을 해요. 근데 이런 게 다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맞습니다. 예, 허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제가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뭐가 안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욕심 부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하는 일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허락하고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럴지라도 또 부모님은 아들이 못 보는 걸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투입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아들이 혼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네가 오너로서 그 포지션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좀 뭐라 그러죠? 좀 무게를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 부모도 아들이 하고 선택한 일에 추호도 반대한 게 없고요. 어찌 되면 더 성공적으로 그 대성에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는 거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아멘. 우리 서피터 형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한번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픈한 그 카센터도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이제 청년부들 이제 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 그게 옛날부터 그 부모님이 기도했던 제목이었어요. 그 기술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 막상 이제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요 카센터 오픈하면서 그 안에서 기술 가르치는 그런 파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잘 돼서 교회에도 큰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많이 이제 인력도 창출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터 형제가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기쁜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필리핀 안에서도 큰 일을 또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만 필리핀 미션 365 MK 특집 방송 1탄으로 필리핀에서 또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서샬롬 선교사님의 자제분인 우리 서피터 형제와 함께 이분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고민하고 있을 우리 MK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우리가 다 내 인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까지 미션 365 진행을 맡은 지만 필리핀 방송 김영권 이상민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